부산의 좌천동에서 와이프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중학교 때도 그렇듯이 고등학교 때도 항상 저의 앞가림은 제가 해야 한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벌어서 썼습니다. 항상 학교, 알바,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그 중에 학교는 놀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이 중에 알바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감자탕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하곤 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불판이 잘 닦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제가 기특한지 사장님 또한 제 시급을 엄청 많이 쳐주신 아주 좋으신 분이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모님들이 해주시는 된장찌개면 밥을 3공기, 4공기를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었죠. 제가 거기서 일하던 시간이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고 그렇게 5시간 동안 불판을 열심히 닦고 잠깐 쉬다가 운동을 가게 되는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여기 감자탕은 매장 2층에 있는 곳에서 뼈를 삶는데 사건은 여기 2층에 있는 뼈를 삶는 아저씨한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전 열심히 불판을 닦고 허리도 펴기 위해 뒷문으로 나가서 담배를 몰래 한 대씩 피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놈아, 네 나이 때 벌써부터 담배 피면 뼈 삭는다. 이 말이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2층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위에서 항상 밤새 뼈를 삶는다는 것을요. 그리곤 저와 아저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해지게 되었고 한 번씩 제가 알바가 끝나는 날에 소주를 사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아저씨는 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고기와 소주를 한 잔씩 먹으며 남자의 우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난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저와 담배를 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를 삶다 보면 밤새 해야 하는 작업이라 피곤하긴 하여도 조금은 쉬는 타임이 주어지는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대엔 자기가 작업하는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는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며 그렇게 며칠 동안 이상한 소리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오늘은 누구야?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서 나중엔 희미하게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양에게 받은 단주를 아저씨에게 드리면서 절대 빼지 말라고 하였고 혹시나 또다시 목소리가 들리거나 모습이 보이면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저씨는 어린 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 어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 빼면 시체인 놈이라 어차피 학교도 별로 생각하지 않던 놈이라 그럼 오늘 하루 아저씨가 작업하는 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며 계속 조르니 어쩔 수 없. 그럼 오늘 하루는 잘 봐라. 하며 저녁부터 아저씨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그 일에 흥미는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연신 담배만 피고 있었죠. 어느 정도 물을 끓이고 육수를 만든 뒤 수북히 쌓여있는 뼈를 보며 갑자기 그 뼈에 흥미가 생겨 그걸 찬찬히 보고 있을 때쯤 제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집중해서 어떤 소리인가 들으려고 하니 정확히 오늘은 사람이네.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뼈를 삶는 거대한 소뚜껑 위에 어떤 이상한 놈이 그 뜨거운 소 뒤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옆에 있던 아저씨도 그놈을 보았는지 제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그놈에게 다가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그놈이 저를 보며 내가 보이는구나 라고 되묻더군요. 저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그놈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여기서 뭐 하느냐? 왜 살아있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느냐? 그놈은 남 배가 고파서 이 밤에 먹을 것을 찾아 나섰고 매일 밤 이곳에서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죽었으면 곱게 사라지지 왜 이렇게 남아있냐? 왜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놈은 남 배가 고파서 여기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맛있게 잘 먹고 있었다는데 어느 순간 아저씨가 한 번씩 연기가 강한 날 그것을 보더니 이제는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그놈은 여길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양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강제로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저씨도 그 귀신도 알게 된 마당에 저는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놈은 배가 고파서 저렇게 있는 것이다. 뼈를 삶을 때 한두 조각씩 아저씨가 안 보이는 쪽에 올려놓으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 아까 그놈이 했던 오늘은 사람이네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이거 무슨 뼈냐? 고 물어보니 그냥 일반 돼지뼈다. 정확히 무슨 뼈인지는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곳에서 뼈를 봤는데 다 썩여서 들어오니 어디 부위의 뼈인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 뼈도 들어오기도 하냐고 물었을 때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셨지만 아까 아저씨도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찜찜하셨는지 천천히 뼈를 골라내면서 일반적인 뼈보다는 조금 작고 다른 모양의 뼈를 모으셨습니다. 어느새 뼈를 모았을 때 뒤에 있던 그 귀신이 그 뼈를 향해 달려들더니 찾았다. 사람이다. 사람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귀신을 본 것에 대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가 저렇게 섞여 들어온다는 것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놈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뼈를 조각내고 잘라내요.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저씨께서는 내가 사장한테 이야기할 테니 모른 척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사장과 아저씨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뼈를 유통하는 업체는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뼈를 삶고 그 귀신을 위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뼈를 한두 조각 놔두자 그놈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 학생회 간부였고 우리 학교는 꼴통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선생님이 RCY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 간부인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RCY라는 동아리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간부인 우리들조차 RCY 내에서도 각자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곳은 매달 토요일마다 RCY에 가입된 학교들이 모여서 전 학생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대단해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권력으로 마음껏 날뛰고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더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학교 출석을 부르고 다양한 회의를 끝마친 뒤 각자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제 눈에 보이는 여자 3명. 나이스라고 외치며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어디 학교야? 라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돌아보며 학교 이름을 대었죠. 그래서 전 바로 우리 학교랑 대면식 하자고 말했죠. 그 여자애들도 알겠다고 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들에게 제 폰번호를 주었고 그 아이들 중 하나의 연락처를 받은 뒤 전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학교 애들을 뒤돌아보며 내가 이 정도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다시 여자애들을 보려 뒤를 돌아봤지만 뒤쪽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소 황당한 일에 얼이 빠져 그냥 여자애들이 바빠서 빨리 집에 갔겠구나 싶었습니다. 연락처도 받았겠다. 연락하면 되지 싶어. 그렇게 우리의 회의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갔어? 토요일에 볼까? 그러자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빨리 보는 게 좋지. 그래서 제가 다시 답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자. 시간은 오후 3시로 보자. 3명 갈 거니까 짝 맞춰서 잘 나와.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전 그렇게 욕심은 없는 놈이었지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살려내자라는 마음에 전 직책을 마음껏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애들과의 약속을 잡고 C군과 Y군 그리고 저까지 3명은 초조함을 견디고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고 우리는 그 당시 깔쌈함을 몸에 붙여 자신 있게 그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하고 조금 더 기다리니 저 멀리서 그 여자애들이 오는데 4명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그 애들을 보니 전에 봤던 3명은 얼굴이 완전 덜덜 떠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한 명은 정말 여유로운 모습으로 같이 걸어오더군요. 뭐지? 싶어 일단 3명에게 왔냐고 이야기한 뒤 친구도 데려왔냐고 물었고 저 문자를 했던 여자가 슬쩍 눈치를 보며 같이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저희 남자들은 그저 여자가 많으면 좋았기에 우리는 다 같이 어린이 대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본격적으로 술 먹으러 가자고 했죠. 우리 친구들을 보며 멋쟁이 포즈를 취한 뒤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과자를 싸들고는 우리의 아지트인 근처 모텔로 향하게 되었고, 모텔 입구에서 우리는 대실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너편 돈 받는 곳에서 남자 3명이네 라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덩치가 있어 뒤에 있는 여자애들을 못 받겠구나 싶어 재빨리 방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간 뒤 본격적으로 술판과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슬 술과 게임으로 서로의 짝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가운데 여자 3명 말고 새로운 여자애가 유독 제게부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전 물론 기분은 좋았지만 일단 정향한테 걸리면 안 되기에 약간 거리를 두며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쯤 점점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새로운 여자애가 제게 다가와 잠깐 자기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이참에 여자친구가 있어 차마 다른 쪽으로 생각을 못하니깐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뒤따라가서 그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와 화장실로 따라간 뒤 문을 닫으려 돌아 문을 닫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온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이었고 저의 수호령인 여자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익 웃으며 지금 저 밖에 있는 여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니까 너희 친구들 조심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의 수호령이 하는 말은 저를 지키려고 따라왔지만 친구들도 같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같이 영향을 받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들은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우리 수호령이 그것들이 오기 전에 다가가 허튼 짓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의 수호령의 힘을 아는 그것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그저 계속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여태까지 계속 제가 그 자리를 빠지길 원하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모텔에 들어올 때도 모텔 카운터에서 남자 3명만 보였던 것이었고 다른 곳에서도 남자 3명이 미친놈처럼 놀았던 거였습니다. 그걸 수호령한테 들으니 한편으론 약간의 무서움 그리곤 짜증남이 느껴지며 저것들을 어떻게 복수하고 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향의 말대로 귀신하고 놀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한 공간에 갇힌 모습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노는 것만으로도 기빨리는 짓이니깐 그런 일이 있을 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했죠. 온몸에 소금을 뿌리고 깔끔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하였기에 전 화장실에서 나와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이고 우리 친구들 정신없이 취해 있더군요. 그리곤 저보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 화장실에서 뭐 했냐니 좋았냐니 아주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모습을 제쳐놓고 여자아이들을 보니 정말 즐겁게 떠들고 있던 것들이 제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3명이 또다시 표정이 무서움에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곤 그것들에게 제가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난 너희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귀신은 저를 째려보며 왜 처음에는 같이 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선 버리는 거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친구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자기들끼리 술을 퍼마시고 있더군요. 일단 저 또한 술을 먹은 상태였고 믿을 건 정향과 저의 수호령을 믿자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들에게 죽은 귀신이어서 적당히 놀고 가라고 하려고 이야기를 해줬더만 우리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면 너희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죽게 될 거다. 잘 선택하고 적당히 놀다가 가라고 말하고 3명을 차례로 째려본 뒤 다시 제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녀석들을 챙기고 있을 때쯤 갑자기 그것들 중 한 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들 이제는 가봐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3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저를 손짓하며 저 친구 없었으면 너희 2명은 오늘 죽이고 영원히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었는데 하며 순간적으로 그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귀신인지 알고 있었지만 벙쪄 있던 제 친구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소리와 그 모습들이 스르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한 놈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고 한 놈은 바로 오줌을 지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친구들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 소금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뿌리고 난 뒤 애들을 깨웠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고3 때는 이미 대학이라는 곳은 안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학년 때와는 전혀 다른 3학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놀았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놀던 친구 시군과 함께 둘이서 학교는 땡땡이를 치고 난 뒤 사직동으로 놀러 가게 되었고 만덕에서 버스를 타고 사직으로 넘어가는 도중 터널을 지나 미남교차로를 다가갈 때쯤 지금의 롯데리아 건물 사이에서 무엇인가 빨간 형태가 서 있는 걸 목격하였고 멀리서 보았기에 저게 뭔가 싶어 자세히 보려고 눈썹을 찡그리며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본 걸 후회하게 되었고 그것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몸 여기저기에는 오만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이리저리 있었으며 그가 서 있는 밑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그게 귀신인 줄도 모르고 사람인가 싶어 시군한테 말했죠. 저것 좀 봐라. 저 사람 피 엄청 흐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가? 라고 물었고 시군은 제가 손짓하는 곳을 보며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며 순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그것을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곤 서서히 그것이 저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저와 눈이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모른 척 할 걸 왜 그걸 봤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빨리 시군의 머리를 돌리며 저 또한 시선을 돌렸고 전 그것을 본 걸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것은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최대한 그것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그것은 이미 제 눈앞까지 와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너야. 널 죽일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며 시군은 제가 갑자기 멍한 상태로 있는 걸 보고 절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그걸 계속 맞고 보니 정신이 들더군요. 그리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고 전 이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번에 진짜구나. 정말로 위험한 것이 나한테 붙어버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이 저를 지켰으며 웬만한 귀신들은 제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온다고 해도 제 눈앞까지 당당하게 와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게 한 적은 없었으니 저는 그 사실에 큰일이 났다고 여겨 시군한테 아까 그것이 내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군 또한 저의 수호령을 알고 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시군이 정영한테 연락해서 빨리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는 것을 포기하였고 다시 반대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도중 저 멀리 버스가 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시군이 절 차도로 밀어버렸고 그 버스는 제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 거에 몇 센치를 두고 사고는 면하였습니다. 황당함에 시군을 바라보니 시군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절 보며 엄청나게 웃으며 하는 소리가 아깝다. 아까워.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였고 전 황당함도 있었고 화도 났기에 이상하게 변해버린 시군의 면상을 엄청난 파워로 때렸으며 저 멀리 날아간 시군을 보니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고 전 시군을 재빨리 챙겨서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오자 저희 집으로 가는 도중 정양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전 정양에게 급히 전화를 하였고 이번 빨간 놈은 저번 만덕의 골목에 있는 귀신보다 더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쉽게는 안 넘어가겠구나 싶어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정양 또한 전화를 받는 도중 옆에 그 여자는 누구냐고 계속 이야기하며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니 정양이 하는 말이 네 주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한 번은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계속 죽인다며 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도중 정양이 그것이 계속 외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가 아프다고 하면서 재빨리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시군을 깨우고 버스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시군을 데리고 재빨리 버스에서 내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시군, 네가 나를 죽일 뻔한 일 이야기해주니 보통은 그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시군은 전부 기억하고 있더군요. 시군이 하는 소리가 제가 집에 빨리 가자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버스를 타려고 앞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제 등 뒤를 보니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이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고, 갑자기 귀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도로로 밀어버려. 이렇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망설임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절 밀쳤고 전 어찌된 영문인지 누가 봐도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이었고, 그 주변 누군가가 봤더라도 전 버스에 치여야 정상이었을 상황이었지만, 전 그 상황에서 다행히 살아남아 시군한테 죽방을 날려버렸던 거였죠. 그리곤 시군은 기절을 하고 지금 깨어보니 만덕이더랍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을 감지했었고, 분명 나뿐만 아니라 시군도 위험할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군은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의 귀신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 녀석이었고, 자신한테 별일이 있겠나 싶어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더군요. 전 혹시나 몰라 진짜 이상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라고 당부를 해놨었고, 그렇게 저는 정양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계속해서 오르막이 있는데, 평소에는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면 진짜 온몸에 땀이 흐르다 못해 줄줄 샜죠. 이상하게 그날만은 그냥 평지를 걷는 듯하고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 시간은 이제 막 점심을 지나 낮 시간이었지만 제 주위는 계속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 또한 이상하게 계속 한 곳을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홀리는 거구나 싶어 재빨리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을 계속 머릿속으로 찾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던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빨간 여자가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제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저것이 다가오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였으며, 전 계속해서 수호령을 머릿속으로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 빨간 귀신이 저와 3m 정도를 남기고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니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 둘이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그 빨간 귀신은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호령은 그 귀신을 막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이더군요. 보통은 그것들이 다가오지도 못하는데,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던 귀신들이었는데, 그 빨간 귀신을 막는 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에 전 정양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그 귀신이 만든 공간에 제가 누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그 귀신과 대치하고 온몸은 이미 땀에 흥건히 젖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잡는 게 느껴지고 주위가 다시 밝게 비춰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잡은 누군가는 바로 정양이었고, 제가 아까 전에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어디선가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느끼곤 이상하다 싶어 재빨리 집에서 나와 아파트 구석구석을 뒤지며 내려오고 있었죠. 저 멀리서 제가 땀을 비 오듯 흐르며 눈은 무엇인가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있는 모습을 보곤 제가 보고 있는 반대편을 보자 정양 또한 그것에 당할 뻔하였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제게 다가왔고 제 손을 꽉 잡으며 그 공간에서 풀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곤 정양이 물었습니다. 저녀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 저런 위험한 것은 나도 없애질 못하고 내가 덤벼봐야 오히려 나 또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었고, 일단 정양의 어머니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전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올까봐 정양의 손을 꼭 잡고 정양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도중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며 어머님이 어떤 금주를 제 뒤쪽으로 마구 내려치더군요. 그리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며 계속해서 제 뒤쪽에 있는 공간을 내려치고 있었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나 어머님은 진정을 하셨는지 저를 보더니 저런 걸 왜 데리고 왔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장모님께서 호통을 치신 뒤 저를 집안으로 정양과 같이 들여보내곤 한참을 밖에서 이런저런 난리를 피우셨죠. 들어오시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런 것은 어디서 보고 너한테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중 사실 저는 버스에서 그걸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원한을 살 짓을 하였고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여자 네가 죽는 거 아니면 안 떨어지려고 하겠다. 너는 밖에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 그 여자를 봤을 때 지금 그 여자의 혼이 완벽하게 죽은 영혼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혼. 일명 생명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살고 싶으면 그 여자의 살아있는 몸을 찾아서 그 혼을 같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몸이 어디 있는지 내일부터 같이 찾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정양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그 여자와 처음으로 만났던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주변을 둘러 병원이란 병원은 다 둘러서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하루 이틀 그 사직동 주변의 병원은 어느 정도 다 둘러보곤 옆 동네로 저와 정양이 이동해서 하나의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필 정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병원 안에서 이상한 섬뜩함이 느껴지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니 하나의 병실 앞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제 옆에 느껴지는 따뜻함. 옆을 돌아보니 정양이 제 옆에 서서 있으니 한순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곤 찾았다고 장모님께 연락을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오셨고 그 병실을 보니 평소에는 본 적이 없던 정말로 화가 난 모습으로 그 1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장모님 뒤로 따르며 급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병실 안에서 이년아 어쩌려고 이년 딸을 저렇게 내버려둬. 지금 네 딸이 몇 명을 죽이는지 아는 거냐. 라는 큰 소리가 나더니 급히 병실 안에서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장모님의 말이 네 년도 무당인 년이 네 딸이 저렇게 악기가 되도록 나 돌아댕기도록 가만히 냅뒀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장모님과 정양 이렇게만 봐왔지 진정 다른 무속인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라. 다들 정양이나 장모님같이 기가 세고 그런 귀신들을 혼내고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제 생각이 모두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 정양, 장모님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 4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머니라는 분도 자기의 딸이 생령이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라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보고 오라고 내버려 두었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되어 갈수록 어느 순간 그 하얗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악기로 되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도중 저희가 등장한 것이었고 지금에서야 장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더군요.